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게 될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준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자바스크립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성장을 하게 된 스토리를 간략하게 들으면서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양의 코드도 타이핑을 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눈으로만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같이 코드를 타이핑해가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GitHub 링크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업 시간에 다 진행하지 못한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다가 다 작성하시지 못한 내용들은 같이 첨부해드리는 GitHub 링크에 들어와서 소스 코드를 위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수업에서 진행하는 모든 PPT 파일들은 PDF로 변환해서 마찬가지로 GitHub 링크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GitHub에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경량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개발이 됐고요. 1996년에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 개발을 하게 됐어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자바스크립트의 파생 버전인 제이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두 회사는 자신 회사의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기능을 경쟁적으로 추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이는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고 하는 문제점을 발생을 시켰고 이 크로스 브라우징은 브라우저에 따라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이런 현상을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고 하는데 이런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를 야기를 했고 표준화된 자바스크립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의 표준을 관리하는 비영리 표준화 기구인 에크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1997년 에크마 262라고 불리는 표준화된 자바스크립트 초판 에크마 스크립트 1이라고 하는데 이 에크마 스크립트 1을 완성을 했고 상표권 문제로 자바스크립트는 에크마 스크립트로 명명이 되게 됐어요. 이후에 1999년에 에크마 스크립트 3, ES3라고 하는 이 버전이 공개가 된 이후에 10년 만에 2009년에 에크마 5라고 하는 버전이 출시가 됐고 이 에크마 5 버전은 HTML5라고 하는 기술과 함께 출현한 웹 표준 사양이에요. 2015년에 공개된 에크마 6 버전 ES6라고 하는데 이 에크마 6는 표준 사양이 발표된 이후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대규모 변화가 있었던 버전이고요. 이때 렛이라던가 컨스트라고 하는 키워드 혹은 화살표 함수 혹은 클래스 등과 같은 범용 프로그램으로서 갖춰야 될 기능들을 대거 도입하는 큰 계기가 됐던 버전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크게 에크마 5라고 불리는 이 표준 버전과 그다음에 대거 변화가 있었던 에크마 6 이후 버전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런 에크마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사양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값이라던가 타입 혹은 객체와 프로퍼티, 함수 혹은 표준 빌트인 객체 등 핵심 문법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각 브라우저 제조사는 에크마 스크립트의 사양을 준수해서 브라우저에 내장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게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에크마 스크립트와 브라우저가 별도로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웹 API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을 자바스크립트라고 표현해요. 자, 정리하자면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경량 프로그래밍 언어였고요. 다양한 회사들에서 자사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만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기능들을 경쟁적으로 추가를 하게 됐고 이런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웹 표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됐고, 그때 HTML5와 함께 ECMA5라고 하는 버전이 표준 사양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때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ECMA6라고 하는 버전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ECMA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을 각각 브라우저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구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에크마 스크립트와 별도로 브라우저가 별도로 지원하는 웹 API라고 하는 게 제공되고 있고, 이거를 다 합친 개념을 자바스크립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성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먼저 1999년 AJAX라고 불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서버와 브라우저가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한 페이지에서 어떤 특정한 버튼을 눌렀을 때 잠깐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험들은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걸 한다라고 할 때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하고 우리 중복 체크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 체크라고 하는 버튼이 눌렸을 때 또 다시 회원가입 창이 이렇게 갱신돼서 나오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중복 체크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즉 화면 갱신이 없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만큼의 데이터만 서버로 전송을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화면에 다시 변경을 일으키는 이런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을 추가했고, 바로 AJAX라고 불러요. 전체 웹페이지 렌더링을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문서를 해석해서 브라우저에 시각적으로 출력하는 이런 렌더링을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닌 필요한 데이터에만 한정적으로 하면서 빠른 성능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사용자의 좋은 경험을 가능하게끔 만든 그런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 AJAX라고 하는 기술은 브라우저마다 되는 브라우저가 있고 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고 또 사용하는 방법도 약간씩 달랐어요. 그래서 2006년에 해성처럼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면서 이 jQuery는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고 하는 거에 많은 도움을 해결해 줬어요. 이 jQuery는 작성을 조금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탄생을 한 라이브러리고, 이 jQuery가 추구하는 방향은 크로스 브라우징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개발자들이 다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가 다 해결을 해주는 컨셉이었어요. 또한 번거롭던 돔 조작을 좀 더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 돔이 무엇인지는 우리 뒷부분에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 챕터 쪽에서 다시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런 jQuery가 2006년부터 나오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jQuery는 아직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2008년에 각 브라우저 제조사별로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엔진을 별도로 개발한다고 했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V8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개발하게 됐어요. 이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당시에 존재하던 자바스크립트 엔진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엔진이었고, 이 엔진을 이용해서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웹서버에서 수행되던 로직이 클라이언트로 이동하는 등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던 계기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 V8 엔진이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V8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게 되면서 2009년에 라이언 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설치형으로 런타임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는 Node.js라고 하는 런타임 환경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만 동작하던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 외의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브라우저에서 독립시킨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이에요. 주로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로 사용되며, 이에 필요한 내장된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프론트엔드가 아닌 백엔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게 됐었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물론 백엔드 영역까지 아우르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이때부터 웹 풀스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스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통 모던 웹 어플리케이션은 개발 규모와 복잡도가 날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해진 개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돼요. 그중에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컴포넌트 주도 개발 방식론이 유행을 하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대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한 페이지에서 어떤 메뉴를 눌렀을 때 이미 화면에 렌더링이 되어 있는 녀석을 바꿔서 교체를 하면서 조금 더 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게, 즉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체 화면이 탁 갱신되면서 딱딱하게 이렇게 화면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마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처럼 사용자 경험을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고 이때 angular.js라던가 react.js 혹은 vue.js라고 하는 다양한 스파 프레임워크 혹은 라이브러리들이 사용층을 확보하게 됐어요. 자,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유일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기본 문법은 C나 자바와 유사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C 언어나 자바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C 언어와 자바의 문법들을 차용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독자적으로 프로토타입 기반이나 혹은 1급 함수 이런 개념들은 또 다른 언어에서 차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좀 조합해서 만들어 놨어요. 개발자가 별도의 컴파일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보통 언어는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컴파일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 나면 작성한 소스 코드는 사람이 읽기 편한 거지 컴퓨터가 읽기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가 읽기 편한 뭐 이런 코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작업해 놓은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컴파일을 한 다음에 컴파일된 이 파일 자체를 실행하게 되면 컴파일할 때 걸리는 시간은 빠르지만 실행할 때 이미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렇게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닌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한 줄씩 읽을 때마다 기계어로 번역한 다음에 실행하고 또 한 줄씩 읽을 때마다 기계어로 번역한 다음에 실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컴파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걸리진 않지만 실제로 코드를 수행하는 런타임 시간에 한 줄씩 읽으면서 번역하고 수행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컴파일 언어보다는 속도가 더 느리게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지문을 한 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이 한국어를 술술술 읽는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영어를 한 문장씩 해석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바로바로 또 한국어로 번역해 가면서 읽게 되면은 일명 직독직해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번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존재하진 않지만 전체 문서를 읽어드리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 언어는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코드가 실행되는 단계인 런타임 때 문 단위로 한 줄씩 중간 코드인 바이트 코드로 변환시킨 다음에 실행하는 언어를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불러요. 이 대부분의 모던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100%다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컴파일 언어의 장점을 약간 함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중복되는 일부 코드들은 미리 컴파일을 해놓고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러한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해 비교적 처리 속도가 느린 인터프리터의 단점을 해결을 해놨어요. 또 이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언어를 제공하면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요. 이 프로토타입은 저희 이후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개념인지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개발 환경 구축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라고 했었는데 V8이라고 하는 그 크롬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개발이 되면서 이거를 설치형으로 만든 게 노드.js라고 했었어요. 이런 노드.js 환경에서 또한 함께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실 수 있어요. 이런 두 환경 모두 자바스크립트 코어인 에크마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실행할 수가 있는데 브라우저는 파싱된 HTML 요소를 선택하거나 혹은 조작하는 기능의 집합인 DOM API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브라우저 외부에서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 노드.js는 이러한 DOM API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이 노드.js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브라우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자, 설치형으로 node.js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기능인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브라우저와 노드.js 둘 다 사용 가능한 이 교차 영역을 코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코어는 다른 말로 에크마스크립트라고 부르고요. 이 노드.js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파일 접근에 관련된 파일 입출력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 브라우저는 대표적으로 돔이라고 하는 걸 조작할 수 있는 돔 API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먼저 다룰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어라고 하는 에크마스크립트 기초 문법부터 살펴볼 거고 이후에 브라우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돔 API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코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만들려면 꽤나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노드.js라고 하는 실행 환경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코어라고 하는 에크마스크립트 기능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이 브라우저 돔 API 기능을 확인을 해볼 거고 다양한 웹 브라우저 환경 중에 에크마스크립트 사양을 준수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크롬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라던가 콘솔 혹은 디버깅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 웹 API들, 즉 브라우저 기능들을 확인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간단한 개발은 브라우저만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도입이나 혹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노드.js라고 하는 환경을 보통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간단한 기능들을 확인해 볼 때도 역시 노드.js 환경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코어 부분은 노드.js 환경을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할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다 마저 드린 다음에 저희는 이 노드.js라고 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드.js라고 하는 설치형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거예요. 그 중에 이 노드.js의 버전을 보면 이렇게 커런트라고 하는 버전이 있고 LTS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이 LTS는 롱텀 서비스 서포트라고 하는 버전이고요. 이 버전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버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공부를 할 때는 커런트라고 하는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을 받아서 이 최신 버전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주로 커런트 버전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그 해당 버전이 지원이 중단이 되면은 동작하지 않는 기능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LTS라고 하는 버전을 이용하게 돼요. 저희는 이 LTS라고 하는 버전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기본 개발 환경으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는 CMD 창에서 설치를 확인하기 위해 노드 띄고 다시 V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할 건데 노드 띄고 다시 V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된 노드.js의 버전이 이 프롬프트의 콘솔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이 Node.js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np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가 되고 npm-v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npm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패키지는 자바의 패키지와는 좀 다르게 좀 손쉽게 표현하자면 자바스크립트로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npm이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곳에 함께 추가해가지고 의존성이라고 하는 걸 관리해주는 하나의 도구이고요. 일명 손쉽게 얘기하면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앱을 우리 핸드폰에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관리해주는 도구예요. 자, 간혹 npm을 설치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설치를 하시다가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하는 곳에 Node.js가 기본 설치 경로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은 우리 뒤에 개발 환경으로 VS 코드라고 하는 편집기를 함께 설치를 할 건데 이 VS 코드로 해당 파일을 연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검색을 prefix-g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픽스 띄고 다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 값을 글로벌이라고 하는 걸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장을 할 때 저장을 실패하게 되면은 하단에 관리자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관리자 모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CMD 창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Node.js 설치했던 거를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하던가 혹은 설치된 이후에 재부팅을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우리 CMD 창에서 node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꺽쇠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꺽쇠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더하기 2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1 더하기 2의 계산 결과인 3이라고 하는 값이 콘솔에 출력이 되면서 다시 입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저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손쉬운 개발을 위해서 VS 코드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VS 코드는 내장된 터미널이라고 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가이드 형태로 미리 작성할 코드들의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선택해서 손쉽게 자동으로 완성을 할 수 있게 즉 개발을 좀 쉽게 도와주는 일종 편집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Node.js와 그 다음에 VS 코드라고 하는 툴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고 터미널을 열어서 이 터미널에 만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고 그 실행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결과가 콘솔에 출력되는 것까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저희 Node.js와 VS 코드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 볼 거예요. 먼저 우리 브라우저 창을 연 다음에 우리 구글에다가 Node.js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Node.js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상단에 Node.js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Node.js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돼요. 이때 LTS라고 하는 버전과 커런트라고 하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LTS라고 하는 버전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LTS 버전 중에 윈도우 사용자들은 윈도우 인스톨러를 맥 사용자들은 맥 OS 인스톨러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클릭을 하면 저는 윈도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인스톨러를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럼 다운로드 받은 이 윈도우 인스톨러를 설치를 하시면
자,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설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넥스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약관에 동의를 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요. 또 이 노드.js를 설치하는 기본 경로는 가급적 건들지 마시고 넥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자, 커스텀 셋업도 넥스트. 자,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냥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앱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냐라고 나오게 되고 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쭉 진행이 되게 돼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고 윈도우 S라고 하는 키를 눌러서 cmd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고 여기에 노드 띄고 다시 v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노드.js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면 이렇게 설치된 노드.js의 버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노드.js를 설치할 때 npm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설치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npm 띄고 다시 v라고 입력을 하면 설치된 npm의 버전이 이렇게 콘솔에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노드.js나 npm 버전이 정상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우선 먼저 재부팅을 한번 수행을 해주시면 기본 설정이 다시 잡히게 되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PPT에서 해결 방법 제시를 해놨던 그 파일을 일부 수정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좀 전에 설치했던 노드.js를 제거하고 다시 한 번 더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 CMD 창에서 노드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게 돼요. 얘를 REPL 환경이라고 불리는데요. 자바스크립트 환경이에요. 우리 여기다가 1 더하기 2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 브라우저에서 F12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개발자 도구가 열리게 돼요. 그때 여기에 있는 이 꺽쇠가 아까 그 환경이랑 좀 유사하죠? 여기에 똑같이 1 더하기 2라고 입력하면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 다시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설치 형태로 바꿔놓은 거고요.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테스트 정도로만 해볼 수 있고 실제로 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js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메모장 같은 편집기 같은 걸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VS 코드라고 하는 툴을 함께 설치를 해볼 거예요. 자, 검색창에 VS 코드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각각 윈도우, 리눅스, 맥 버전의 VS 코드 설치 파일이 제공되고 있어요. 여기에 저는 윈도우 사용자니까 이 윈도우라고 하는 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쭉 다운로드가 되게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진행할 거예요. 자, 처음에 라이센스 동의할 건지 물어보고 동의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다음, 또 경로는 기본으로 둔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음, 여기에 바탕화면 바로가기를 추가하실 거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실 거고 그 다음에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쭉 설치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다 설치가 되면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체크한 다음에 종료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새롭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픈 폴더라고 해서 하는 화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파일에
오픈 폴더. 저는 C 드라이브에다가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폴더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현재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열리게 된 거고요. 이 폴더에 이 파일로 hello.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 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 hello.js에는 console.log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어 줄 거고요. 바로 콘솔 화면에 hello world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명령이에요. 현재 이 상태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물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백틱이라고 하는 기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터미널이라고 하는 창이 열리게 돼요.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창에서 노드라고 하는 명령어 띄고 실행하려고 하는 파일 이름 hello.js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콘솔에 출력하기로 했던 hello world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간혹 이게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행이 안 되시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밑에 hello.js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해야지만 실행이 가능한데 이 경로가 잘못된 경우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면 현재 이 hello.js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어야 노드 hello.js라고 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dir을 눌렀는데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cd라고 하는 명령어 change 디렉토리로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dir을 입력해보면 이제 hello.js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실행할 때 노드 띄고 파일 이름을 적당히 입력한 다음에 탭이라고 하는 키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hello.js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게 돼요. 근데 매번 실행을 할 때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하는 거는 매우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손쉽게 실행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해줄 건데요. 자, 여기 extensions라고 하는 메뉴를 누른 다음에 코드 러너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이 코드 러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uninstall이 나오는데 install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 한번 이 VS 코드를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얘를 실행할 때는 컨트롤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N을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콘솔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PPT로 설명을 드리고 코드로 함께 작성을 해보고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항상 모든 개발 공부는 눈으로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코드로 작성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일이 타이핑을 해가면서 실행되는 걸 확인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조금 더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으니까 꼭 타이핑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매우 추천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수업에 사용한 모든 소스 코드와 PPT 파일은 수업 참고 자료라고 하는 이 링크에 올려놨어요. GitHub에 삼육대학교 자바스크립트 비디오 렉처라고 하는 이런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문의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와 또 수업에 사용했던 PDF 파일 그리고 소스 코드가 함께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탄탄하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